고대 성체의 흔적과 남은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바빌론은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고 가장 발전한 문명 중 하나였으며 고대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빌론이라는 이름만 역사책에 남았네요. 이처럼 인류의 정점에 서 있던 제국은 왜 이런 패망을 맞이했을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바빌론과 그 문명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빌론은 고대 이 땅 사이의 두 강이 지역 문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국, 바빌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벨이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과거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바빌론과 이후의 새로운 바빌론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BC 19세기부터 BC 7에서 6세기 사이의 두강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던 바빌론은 풍부한 자원은 아니었지만 이 두 큰 강이 물과 토양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하기로 바빌론은 BC 1770년부터 BC 1670년, 그리고 BC 612년부터 BC 5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20만 명을 넘은 도시였습니다. 이 제국의 면적은 가장 번성할 때 최대 900헥타르, 약 900만 km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바빌론 도시의 나머지 부분은 이라크의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바빌론 도시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2019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문서에서 바빌론에 대한 언급은 대략 기원전 23세기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바빌론이 그저 작은 마을이었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발전하여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왕 햄뮤어러비로 그는 고대 바빌론 국가를 설립했습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왕 햄뮤어러비 위 지배 아래에서 바빌론은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성장했습니다. 많은 영토 확장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뮤어러비 위 고대 바빌론 제국은 기원전 18세기 동안만 짧게 존재했고 그의 아들의 지배 아래에서 쇠퇴했습니다. 이후 바빌론은 오랫동안 아수르인, 카사이트, 아모리인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 나보폴라사의 지도하에 바빌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뚫고 엎었습니다.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나보폴라사 가 왕좌에 오르고 신바빌론 또는 찰데아라고 불리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빌론도 신바빌론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신바빌론 제국의 탄생으로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왕 나보폴라사의 아들, 위대한 황제 네뷰차드네저 이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네뷰차드네저 이 시대의 바빌론은 과학, 예술, 군사, 건축 등 모든 측면에서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번영을 바탕으로 네뷰차드네저는 바빌론과 그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땅을 완전히 재건하고 중요한 도로를 돌로 포장하는 등 위대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경 속 신을 모독하는 탑, 바벨탑을 포함하여요. 아이슈타르 게이트, 바빌론을 둘러싼 8개의 게이트 중 하나이며 이 제국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바빌론의 건축물 중에서 이 나라의 번영을 대표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행잔 정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 네뷰차드네저는 아미티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행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종종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행잔 정원은 아미티스의 궁전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 7대 경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바빌론을 둘러싼 성벽 역시 그 시점에서의 건축적 업적이었습니다. 일부 문서에 따르면 이 성벽은 높이가 48m에 이르고 길이는 17,000m를 넘을 수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대규모 해자가 있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외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웅장한 바빌론 성은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대의 웅장한 건축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대부분의 업적은 그의 건축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업적보다는 건축가로 봅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가들에게 더 많이 건축가로 보여집니다. 신바빌론의 과학기술 구조는 인류 문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60분을 1시간,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는 시간체계의 발상지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제곱 계산, 파이, 직각 삼각형의 정리 또는 360도원을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바빌론 주민들은 금과 은을 가공하거나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고 농업용 도구와 섬세한 장신구까지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초기 인류 지성의 시대에 뛰어난 엔지니어, 천문학자,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취는 능란한 지도자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통치하에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창조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침공 군대도 바빌론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빌론 제국의 위대한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여러 가지 죄악에 연루되어 있으며 특히 유대인에 대한 그의 대우가 논란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군대는 유다 왕국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신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맞서야 했던 가장 큰 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를 꼽고 있으며 그를 국가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바빌론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이사야 책과 예레미야 책에서는 심지어 이 제국의 멸망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유대인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 바빌론의 빠른 몰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후로 바빌론은 그 후의 왕들 하에 점점 약화되어 갔다. 바빌론의 마지막 황제는 나보니두스였으며 그는 오로지 쾌락을 쫓아 국가를 돌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고 강대한 바빌론 제국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동시기에 또 다른 위대한 황제, 즉 페르시아의 큰 황제, 크루소스가 등장했다. 그는 왕들의 왕으로 칭송되었고 당시 가장 뛰어난 페르시아 군대를 거느렸다. 키루스 대제는 바빌론의 쇠퇴를 보고 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군은 오피스라는 도시를 점령하며 첫 발을 뗐다. 이 도시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도시로 바빌론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바빌론 군대가 동원되기는 했지만 근처의 다른 요새는 페르시아군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점령되었다. 일부는 키루스가 바빌론의 장군들과 미리 타협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를 피하게 된 것이다. 또 일후 페르시아군은 바로 바빌론으로 진격하여 나보니두스 왕을 체포했다. 다시 한번 바빌론군에게서 거의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았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키루스 대제의 조용한 침공을 이렇게 묘사했다. 왕은 강물이 도시로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양쪽에 병사를 배치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강물이 빠지면 도시로 진격해야 했다. 키루스는 유프라테스 강이 물을 호수로 빼내기 위해 운하를 파괴했다. 그 호수는 그냥 늪이었고 강물이 빠져서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 주둔한 페르시아 군은 물이 빠진 뒤에 강을 건너 도시로 들어갔다. 강물이 빠져서 허벅지 높이만큼만 있어서 그들은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 기록에서 페르시아 군이 도시로 진격할 때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연회에서 즐기고 있었다. 이 왕의 경솔함, 오만함, 그리고 어리석음이 전제국을 몰락으로 이끌었다. 페르시아 군대는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고 전해진다. 바빌론군은 반항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니까. 단지 몇 가지 작은 전략만으로 쉽게 항복한 적군 덕분에 키루스 대제는 성벽과 깊은 해자를 쉽게 넘어갔다. 이것은 원래 불패의 요새로 알려진 곳이었다. 나보니두스 왕은 신속하게 키루스에게 항복했고 그렇게 바빌론 제국의 끝을 지었다. 바빌론을 점령한 후 키루스 왕은 유대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파괴된 신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허락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신이 보내준 구원의 사자로 여겼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2세기 이상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지배한 후 그 시대의 최고점에 다다랐던 바빌론의 역사는 기원전 539년에 끝이 났습니다. 바빌론이 지금은 이름만 남았을지라도 이 고대 국가가 후세에게 물려준 위대한 업적과 엄청난 유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빌론의 과학기술적 업적은 지금까지도 인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어진 건축물은 그 위대함과 웅장함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제국처럼 바빌론도 결국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때는 화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